당신의 전 재산을 걸고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떠올리시겠습니까? 가족, 친구, 오랜 지인일 수 있겠죠. 그런데 2008년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한 남자에게 걸었습니다. 그를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고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권유했죠. 그렇게 인생을 송두리째 날린 피해자가 7만 명, 피해액은 무려 5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기극의 주인공은 바로 조이팔, 한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 사건을 저지른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조이팔은 그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어디에선가 조용히 사망했다고 발표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조이팔은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어디에선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비하인드 지식. 오늘은 단군 일의 최대 사기극 조이팔의 사기 행각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957년 경상북도 영천의 가난한 집 초가집에서 태어난 조이팔은 5형제 중 하나였습니다. 집안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대구로 올라온 그는 10살도 되기 전에 막노동, 식당일, 온갖 허드렛 일을 전전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20대 초반 그는 친형이 하던 다단계 사업에 발을 들입니다. 여기서 조이팔은 인생을 바꿀 무기를 하나 배웁니다. 바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돈을 끌어모으는 법.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믿음을 얻고 돈을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을 익힌 그는 이후 본격적인 사기꾼으로 진화해 갑니다. 2004년 조이팔은 BMC라는 회사를 세웁니다. 명목상 의료기기 렌탈 회사였지만 실상은 거대한 사기판이었습니다. 그의 수법은 단순했지만 그만큼 효과적이었죠. 골반 교정기, 안마기 같은 의료기기를 찜질방에 빌려주면 연수익률 40%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계를 대여만 해도 매달 수익이 들어옵니다. 라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죠. 그는 이 한 가지 수법으로 전국을 삼켜갑니다. 서울, 대구, 부산, 인천 등 주요 도시에만 20개의 유사 회사가 세워졌습니다. BMC 외에도 립, CN, 첼린 등 이름만 바꾼 수많은 회사들이 있었지만 전부 같은 목적을 지닌 조이팔의 회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자가 지급되는 걸 보며 조이팔은 사업 천재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것은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업 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주는 구조였죠. 쉽게 말해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맡기면 매달 10만 원씩 드릴게요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마치 이자인 것처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약속한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니까 사람들은 정말 수익이 나는 줄 알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퍼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게 되죠. 그렇다면 새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조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계속해서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으면 돈줄이 사라지면서 전체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조이팔은 바로 이 불안정한 구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돌려가며 계산했다고 하죠. 언제쯤 자금 흐름이 막힐지, 어느 시점에 도망쳐야 할지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춰 치밀하게 움직였던 거죠. 그렇게 수년간 이어진 조이팔의 사기에 피해자는 7만 명으로 늘어났고 피해 금액은 최대 8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퇴직금 전액을 넣은 60대 부부,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길거리에 나앉은 자영업자, 조이팔에게 당하지 않은 계층이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30명을 넘었죠. 한 어르신은 남편의 전 재산을 잃고 투신했고 또 다른 투자자는 빚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건 단 하나, 바로 신뢰 그리고 욕심이었습니다. 조이팔은 대선 후보와 찍은 영상을 영업장에 걸고 유명 연예인을 섭외해 강연을 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지만 그는 거짓으로 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찜질방에선 그의 세미나를 들어온 인파로 북새통이었고 투자자들은 서로를 설득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범죄 행각이 드러나고 수사망에 좁혀오자 조이팔은 충남 태안에서 밀항선을 타고 중국으로 도망칩니다. 해경은 그를 검문했지만 단순한 밀항으로 보고 넘겨버립니다. 조이팔은 그렇게 바다를 건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중국에서 그는 조용복이라는 가명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도피자답지 않은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죠. 상하이, 칭다오 등지를 오가며 고급 리조트와 호텔을 전전했고 골프장에서 목격되었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사는 그의 소식을 들은 피해자들은 분노했습니다. 한참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을 그 무렵 충격적인 소식이 터집니다.
조이팔이 중국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것. 유족은 투명한 관에 누운 그의 장례식 영상을 공개했고, 경찰은 중국 공안의 사망 확인서를 받아 그의 사망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시신이 누구였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사망 확인서엔 공안의 공식 직인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화장한 날짜가 사망일보다 빠른 점도 의심을 샀죠. 그 이후 조이팔을 봤다는 목격담이 중국 골프장에서 나왔고,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그와 닮은 사람을 봤다는 증언도 등장했습니다. 검찰은 2014년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그가 살아있다고 가정하고 수사한다고 발표했지만 2016년에는 결국 사망이 맞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빼돌린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검찰은 그의 국내 재산 970억 원을 추적했고 백화점, 호텔에 투자된 사실을 밝혀냅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피해액의 극히 일부, 조이팔의 돈은 아직도 수면 아래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이팔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대한민국 전체를 속여낸 희대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평범한 가정들을 파탄에 몰아넣었으며 국가 시스템마저 비웃은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죽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혹시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남긴 5조 원의 재산은 아직도 누군가의 계좌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건 아닐까요? 비하인드 지식.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